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날 오프라인 세미나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도움 많이 받으셨죠?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포인트인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실전에는 또 도움이 될 거고요. 앞으로 리포트를 또 보면서 내가 못 보던 포인트라든지 또 투자 전략을 짤 때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오프라인 세미나는 4월 24일입니다. 평일날이고요. 수요일에 진행하고요.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또 공고를 올리면 많은 분들께서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 대부분이 중동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도대체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악화되고요.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유가에 대해서 고공행진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별로 활성화되지도 않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발전하는 것은 발전한다. 그 분야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들은 변하지 않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마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크게 조정이 들어오는 것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냥 제 경험치로 보면 이런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을 때는 그 사전에 눌리고 있을 때 그 눌리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점이 형성된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발발하게 되면 꽤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타나면 틀림이 없는데,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 쪽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빠봤자 뭐 나만 아프냐, 다 아플 때는 상관이 별로 덜 아파요. 괜찮습니다. 그들도 근데 그런 것들이죠. 그 수준으로 또 백투베이직 하는 것들은 금방 올라온다는 겁니다. 왜? 오버행이 나온 것들은 그만큼 반등도 빨리 올라온다는 점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제가 4월달 들어서부터 투자에 대한 전략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짧게 잡고 가야 되고요. 수익 나는 것들은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해서 답을 내놓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 안 좋은 것들은 좀 정리 좀 해나가면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그냥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주가는요, 지금 낮은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 항상 우리가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그닥 좋지 않은 시황 때문에 늘상 이렇게 어려워왔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 경험치는 항상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안 나서 그렇지 적어도 까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좀 관심이 있는 것들이 원인 모트리얼즈를 좀 매수하고 싶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반도체업, 특히 D램이나 이쪽 관련돼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고 증산을 한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소재인 가스 공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거고요. 원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그 실적으로 이야기 드리거든요. 주가로 연동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실적과 연동되는 그런 차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가의 모습이고요. TMC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TMC야 뭐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데 오늘도 상당히 괜찮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3분기 이후부터 봐야 되는 종목들은 뭘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 소재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매도 시그널 드리고 매도하고 그런데 유발올직스는 오늘 반응이 좋은데 뭐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평균 매수 더 조절할 수 있는 캐시를 좀 많이 마련했다라는 과정도 생각하고요. 그 머니케어 뉴스 게시판도 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지금은 신규로다 주식을 매수할 타임은 분명히 아니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언제 또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나? 전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환율이 딱 꺾일 때, 이때야 여러분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타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저놈의 환율은 우리의 투자 포인트를, 시점을 좀 체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신규 매수를 하다 접근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리포트 내용이 좋은 거,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리포트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매수하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 드리는 것들도 아니잖아요. 잘 보고 계셨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리포트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들을 저런 것들이 완화가 될 때 여러분들께서 공략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것들은요, 계속 홀드하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굳이 제가 볼 땐 매도할 타임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다가 전쟁이 크게 벌어져서 확산이 된다라고 할 때는 버려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타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런 것들이죠. 저 문제가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그만할게 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또 나타낼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대비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다만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이 수익이 2분파나 그다음에 플러스 쪽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불안하시면 다시 털었다가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랑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갑자기 2차전지 소재 회사를 갖다 들고 나왔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2차전지 관련된 분야가 아주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 소재의 패러다임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시 적용되면서 또 테슬라의 또 성장성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게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이브리드카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포인트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말을 올라타는 것들은 사실은 수익성은 높지 않은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보통 일반인이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 올라타서 재미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거의 업무 때려치고 해야 되고요. 좀 낮은 구간에 형성된 것들을 매수하고 있다가 수익을 크게 보는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 생활을 갖다 한 27년 해보니까요. 단기 투자는 저 같은 사람도 단기 투자는 할 수가 달리는 말 올라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회의 끌려 들어가면 핸드폰도 꺼놔야 되거든요. 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게 많습니다. 업무를 보는 게 더 중요하죠. 회사 잘리면 안 되니까. 자, 아무튼 저는 그런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에서 대주전자에 관련된 리포트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올해 동사 실리콘 응급제 적용 차량이 2개 정도였었는데 7에서 9개 정도 늘어날 거다. 사실은 이게 포르쉐 같은 고성능 차량들 같은 데 적용이 되어져 있었죠. 그런 것들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를 하다가 이걸 갖다가 상용화 시킬 때 범용화 시킬 때 적용을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F1 같은 경우는 왜 합니까? 바로 거기서 많은 실증 작업을 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상용화 시키기도 하는 것들이죠. 테스트는 다 그런 데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량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요.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다 매출 늘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한 40% 이상,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80% 이상 늘어날 것이다. YY 대비해서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노신소재나 제이오 같은 경우도 꿋꿋이 낮은 구간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먹을 때 한 번에 크게 먹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이 눌렸어요. 저는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13만 원 언더, 12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이긴 한데요. 뭐 더 사죠. 뭐. 저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장기 포지션 하는 것들은 한 달에 매수하지는 않잖아요. 계속해서 월에 수익 나는 것을 조금씩 매수해 나가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나가는 그 맛도 괜찮습니다. 뭐 적금 붙는 건데 뭐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자,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조정을 50% 이상 다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낮은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수 포인트 잡아주시는데 영상 리포트를 좀 끝까지 봐주시면 제 전략이나 내용들 또 차트 분석하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까 그 부분까지 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대주전자재료 12월 리포트하고 4월 리포트하고 내용은 흐름은 비슷합니다. 다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좀 변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생각해 볼까요? 영업이익 부분 한번 볼까요? 예. 19.06, 196억에서 300억으로 크게 개선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니까 나머지 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최근 리포트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5개월 전 리포트보다 지금 현재 리포트가 훨씬 더 업사이드를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요? 물량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예를 들면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도 올라왔는데 지금 다행히 매크로도 안 좋고 여러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내용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죠. 사실 4월, 5월 달을 놓치고 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게 아마 매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적어도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5월 달 정도 한 달만큼은 이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매수를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비중이나 늘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력 매출이 요거죠. 전도성 페이스트, MLCC도 같은 경우도 MLCC가 그럼 하락하겠습니까? 반도체 업황이 나빠요? 그 다음에 전장용 들어가는 것도 MLCC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 부분은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거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 나노 재료, 이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전 재료, 그러니까 이게 MSC 시장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매출 날아가는 거 여러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에 20% 정도 매출 늘어나고요. 나노 재료 같은 경우는 거의 300% 가까이 늘어난다. 이 부분에서 크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낼 거고요. YY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되게 돼요. 386%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주가에가 반영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본 거 언제냐? 2022년도 주가 대비해서는 어떨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주가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어떻게 지금 한참 싸잖아요. 그때가 훨씬 영업이익도 안 좋고 적자였고 그때는 뭘로 들었어요? 2차 전지다. 그럼 바람만 불면 올라가는 것들이고 지금 어떻게 돼요?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왜 그때보다 주가가 안 받아줄까? 상황만 도래하면 충분히 도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거 외국인 주도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8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들고 있고요. 직전 1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얼마 정도 됩니까? 예, 10만 원이 훨씬 넘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싼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기분 좋게 좀 더 늘려줘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어떻게 흑자 전환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22 이동평균 윗단으로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거는 옛날에 백투노멀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 드렸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왔으니까 차익물 나오겠죠. 근데 스타트 라인이 어떻게 크게 터진 라인이 여기하고 여기인데 이쪽으로 올릴 일은 없겠죠. 여기 매크로가 아주 안 좋았을 때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구간이 이 자리겠죠. 이 자리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그래서 저는 지금 82,500원과 여기 121일과 60일 이동평균선 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쪽으로 끌고 내려오면 내려와서 일봉은 좀 더 미친놈처럼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더 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매수를 좀 잡고 가는 쪽으로 포지션을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더 기다려도 되고요. 그럼 다음 주 정도 4월 한 글쎄요 말쯤 되면 저 구간 근처에 도달되고 나면 그 다음에 5월달 정도 도래하겠죠. 그 구간에서 분할 매수 잘하면 좋은 가격대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8만 원이다 하더라도 너무 쫄지 않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은 좀 있어요. 만약에 82,500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선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버리지 말고 잡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가이던스가 저렇게 좋은데요. 그 다음에 12월 리포트보다 4월 리포트가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에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주전자 재료에서 나온 IR 자료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그 정도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과거 예상치, 그러니까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딱 다가와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뭐가 들어왔습니까? 예, 수주량도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MLCC에 대해서는 크게 예를 들면 그 포지션을 높게 잡진 않았는데 이게 그것도 한 20% 늘어났죠. 전체 매출에 한 40에서 50%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크게 좋은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어디로 또 살펴볼 수 있냐면 뭐 전방업체인 삼성전기가 MLCC 만든 회사라고 생각해 보면 그쪽에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재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좋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우리가 유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조정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 원인 머티리얼즈, 한번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 그만큼 제가 볼 땐 앞으로 전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여러분 이 생각은 좀 있어요. 7만 원대에서 뭐 8만 원이든 어쨌든 14만 원, 15만 원 갈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워닝 머티리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과거에도 삼성전자 주가 오를 때도 동사의 주가는 짧은 시간 내에 주가가 100% 오른 적도 많거든요. 그만큼 연동해서 가는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닝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전에 리포트 한번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정을 안 받죠. 오늘 같은 날도 조정을 안 받습니다. 조정을 크게 받을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좀 전략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을 잘 안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 중간부터 이 아래 구간으로 좀 설정을 좀 잡아서 분할 매수 좀 진행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윗거리 안 좋은 날 두 개 이슈가 터져서도 이렇게 터지는 거 보면 그래서 저 지금 꼬리 달린 아랫부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저는 매수를 잡아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알아봐주면 인정해줘야죠. 그런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서 좀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화살표를 걸은 이 구간, 이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처음에 리포트 드릴 때는 뭐 32,500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보시지 않고요. 이번에는 34,000원 이 정도 라인에서 들어온다 하면 좀 잡아주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지금 이 중동 관련된 이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 매수를 좀 잡고 가야겠다라는 전략을 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DMC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들고 계시죠? 제가 계속 홀드 의견 드렸는데 DMC도 워닝 머티리얼주하고 패턴은 같이 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녀석도 주가가 오를 때는 상당히 잘 달려줍니다. 그런데 뭐 결국은 DRAM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어요? 낸드든 뭐든 어쨌든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제논가스, 크립톤가스 이거 아십니까? 이 가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좋겠다. 그건 아까 차트 볼 것도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 드린 구간이 여기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 여기도 매수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 이때도 한번 치고 올라갔고 다시 매수하고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두 번 다 고려하셨다 그러면 정말 저랑 같이 호흡을 잘 맞추신 분이고 한 번만이라도 수익을 내셨다라고 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때도 다시 한번 매수를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잘 올라와서 오늘 같은 날도 어때요? 상당히 괜찮죠. 저는 이쪽 윗단으로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과거에도 얘기 드렸지 이만큼 스펙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6,000원에서 27,500원까지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그러니까 세상에 악재가 별로 없다고 그러면 그쪽까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기대해 보실 만한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스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들 대부분 제논가스나 크립톤가스 이거요 대부분 지금 러시아나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좀 체크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볼 땐 TMC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또 재활용까지도 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진행한다는 거. 일단 개발은 완료했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또 당연히 장비도 설치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시간들 갈 때까지 성장성도 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해서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크게 눌림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툭툭툭 잡아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장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뒤숭숭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항상 어떻게 됩니까? 공략할 종목들을 계속 찾는다. 그리고 좋은 시간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매수를 충분히 잡아가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방송에서 하는 것들은 현재 나오는 상황이나 시츄에이션들을 갖다 계속 설명하는 것들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매수하기 좋게 좀 눌림이 들어오는 것들, 가격 조정 받는 것들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보세요. HBSP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왜 안 빠지는 거야? 이미 털만한 거 털린 놈 사람은 다 털렸다는 것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HBSP 같은 경우 여담을 좀 드려보면 지난번에 또 오프라인 세미나 때 좀 이야기 드렸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글쎄요. 매물이 많이 출회될 가능성이 이제부터는 없다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만 매수하면 됩니까? 사실 대만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HBSP 같은 경우 다시 올라갈 겁니다. TSMC가 지금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서
우리가 1등부터 10등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펀드들이죠. 그것들은 지금도 상당히 홀드 의견을 가져가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유한 종목들이 만약에 반도체 섹터 펀드들, ETF든 아니면 뭐 특수 펀드든 이런 것들의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굳이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좋은 자리가 들어왔을 때 매수로 추가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습니까? 케어맨 리포트 좋아요, 구독, 회원 가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